자, 이어서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 중에 기억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억 장치예요.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기억 장치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주격 장치와 보조격 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주격 장치에는 크게 뭐가 있냐면 롬이라고 하는 애와 램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들로 친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의 메모리, 램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앱을 실행했을 때 걔네가 CPU에 가기 전에 적재되는 공간을 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밌는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떨어져 가지고 게임이 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하던 게임이 훅 날아가 버리죠. 맞습니까?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이어서 할 수 있지만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뭐 제가 테트리스나 아니면은 뭐 벽돌 깨기 이런 걸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때요?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는 상황이라면 안에 있는 거 내가 다시 실행해가지고 다시 거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여기에 바로 적재되는 것이 바로 램이 되는 겁니다. 자, 롬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요즘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면은 앱을 깔죠. 폰 배터리 꺼져도 안에 있는 내용의 앱이 지워지진 않아요. 그죠? 프로그램이 꺼지기는 해도 앱이 지워지진 않죠. 걔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바로 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롬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된 내용을 읽을 수만 있는 기억 장치로 맨 처음엔 개발이 된 건데 지금에는 우리가 뭘 쓰고 있냐? 바로 얘가 발전돼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됐죠? 제일 먼저 뭐가 나왔느냐? 그냥 읽을 수만 있게 마스크롬이라는 게 나왔어요. 뭐야? 공장에서 아예 프로그램을 넣고 덮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얘는 전원이 꺼져도 지워지지 않아요. 비휘발성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CD-롬 아시죠? DVD, 블루레이 얘네들도 다 일종의 마스크롬이 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CDR이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요. 공 CD, 그지? 공 DVD, 공 블루레이. 한 번 기록은 되는데 두 번 기록은 안 돼요. 얘가 바로 P롬이에요.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 CD도 너무 아까운 거야. 막 이렇게 라이팅하다 갑자기 뻥 나면 제 세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CD 굽다 뻥 나잖아요. 버려야 돼. 다시 쓸 수가 없어. 너무 아깝단 말이야. 그래서 쓰고 지울 수 있는 매체가 나오게 되는데 걔를 우리 CD-RW 또는 DVD-RW, 블루레이 RW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있어요. 제품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이 피롬이 돼요. 얘는 erasable, 바로 지울 수 있는 애고 얘는 프로그래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얘는 공장에서 아예 프로그램을 해서 나오고요. 얘는 공 CD로 제공을 해요. 공으로.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라이터가 별도로 장치가 있어서 거기다 갖다 꽂아서 쓰는 거고요. 자, 이 필름은 안에 있는 내용을 썼다 줬다 할 수 있어요. 그 방법 유형에 따라서 UV, 바로 자외선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지우거나 전기 신호를 이용을 해서 지울 수도 있게 됐거든요. 거기까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가 나온 거예요. 발전 단계별로 쭉 가는 거고 얘네를 지금 다 안 쓰느냐? 아니야, 다 써요. 여러분들 냉장고에 마스크롬 엄청 들어있어요. 피롬도 엄청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피롬도 있어요. 피롬은 요즘에 좀 많이 줄어들었지. 피롬을 쓰느니 플래시 메모리를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롬은 비휘발성이에요. 전원이 꺼져도 안에 있는 내용이 지워지지 않아요. 다음에 이번엔 램이 나와요. 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PU에 내가 처리해야 될 자료를 올려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요, 읽기 쓰기가 자유로워. 대신에 전원이 끊어지면 안에 있는 내용이 지워져요. 컴퓨터에서 내가 막 한글 문서 작성을 하다가 저장을 안 해놓은 상태로 꺼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다 날아가지. 걔가 어디 있었던 거야? 바로 주격 장치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얘는 재충전 여부에 따라서 다이나믹 램과 스태틱 램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냥 외우실 때 SRAM이 빨라 스피드 램이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되셨죠? 이 스피드 램은 우리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앞에서 CPU에서 사용됐던 바로 뭐요? 레지스터에 우리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조기억 장치로 넘어가요. 보조기억 장치에는 자기 테이프가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 아시나요? 저는 어릴 때 카세트 테이프 서태지와 아이들 막 신해철 막 이런 거 막 주구장창 들어가지고 말해. 이런 그 세대 사람인데 이 자기 테이프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자성을 가진 테이프. 자, 그럼 이런 자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 테이프에는 뭐가 있냐면 얘네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쭉 길다 보니까 얘네를 저장할 수 있는 단위가 쪼개지게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바로 블록화한다 그래요. 이렇게 요 블록 1블록, 2블록, 3블록. 우리 CD로 보면 트랙이 되는 거죠. 자, 요것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뭐 트랙화 인수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자기 디스크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하드 디스크가 돼요. 하드 디스크. 얘도 자성을 뗐는데 위에 있는 자기 테이프와 자기 디스크의 둘의 차이는 뭘까? 우리 카세트 테이프랑 CD랑의 차이랑 생각하시면 돼요.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래를 네 번째 있는 트랙의 노래를 들으려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곡까지 쭉 들어야 돼. 그런데 자기 디스크는 어때요? CD롬은 내가 트랙 딱 누르면 해당 트랙으로 쭉 가가지고 해당 노래 나오죠? 그거 똑같은 거야. 얘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스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이렉트 액세스. 얘는 뭐라고 하냐면 사스드라고 해요. 얘는 순차적이야. 시퀀셜 액세스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좀 느리고 대신에 대용량을 저장할 수 있어요. 요즘에도 씁니다. 자기 테이프. 얘는요, 순차적 접근, 직접 접근이 모두 가능해요. 직접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CD롬에서 헤드가 여기 1번 트랙에 있다가 슉 가가지고 2번 트랙, 3번 트랙 왔다 갔다 막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기 디스크의 접근 시간 예전에 몇 번 시험 문제 출제된 적 있어요. 탐색 시간과 회전 지연 시간이 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찾고자 하는 게 여기 1번 트랙의 요 위치에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이 헤드가 이렇게 헤드가 있어요. 자기 디스크에 헤드라고 하는 놈이 있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 얘가 지금 1번 트랙까지 쭉 가는 그 시간을 바로 탐색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회전 지연 시간은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을 할 거 아니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헤드가 이동하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접근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디스크에 보시면은 트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운동장 트랙과 동일해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CD롬에 트랙 있는 것처럼 이렇게 트랙 있는 거고, 섹터는 이렇게 여러분들 뭐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시면은 여기 출입구가 있고 각각 섹터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 같은 거야. 트랙 일부분으로 구획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실린더, 이거 가끔 출제가 됩니다. 얘는 트랙이 있는데 자기 디스크가 일반적으로 2장, 3장, 4장, 10장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에서 본 트랙의 개수를 우리가 실린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헤드가 움직이는 단위가 되는 거죠. 헤드는 디스크가 여러 장 이렇게 쌓여 있더라도 여기에 같이 가거든. 헤드가 막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연결돼서 이 위치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위치를 우리가 실린더라고 이야기한다. 클러스터는 몇 개 섹터를 묶은 거. 액세스 암은 여기에 뭐예요? 이게 자기 디스크의 막대기 장치가 됩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바로 하드 디스크, 자기 디스크고요. 여기 보시면 요 플래터, 요게 헤더예요. 그리고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액세스 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린더는 바로 이 여러 개의 디스크 중에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위치, 즉 트랙의 개수와 실린더의 개수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읽기 쓸기 헤드는 좀 전에 말씀드린 헤드를 의미하는 거고, 디스크팩은 지금 조금 아까 봤던 하드 디스크는 총 4장이죠. 요즘에는 많아야 2장 정도밖에 구성이 안 되는데 얘는 4장으로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플로피 디스크 요즘엔 볼 수가 없어요. 하드 디스크 좀 전에 보신 거고요. 이런 하드 디스크를 여러 개 연결을 해가지고 자료의 안정성이나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RAID예요. 자, NAS는요, 네트워크 어태치먼트 스토리지예요. 즉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요. 요즘에 많이 쓰시죠? 저희 회사에서도 영상 관리할 때 NAS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광디스크는 이게 CD롬이 나오기 전에 사용했던 거예요. 하드디스크처럼 황색빛의 자기 디스크가 있는데 얘네를 가지고 쓰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이 광디스크를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CD롬이나 이런 것이 결국은 광디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 세대에는 광디스크를 쓰진 않았어요. 자기 테이프도 안 썼어요. 나름 젊은 사람이야. 이건 과거에 썼던 건데 얘네가 워낙 대용량을 저장할 수가 있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CD롬 크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팔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그리잖아요. 5 할 때 이렇게 이 크기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디스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가 이제 발전돼가지고 CD롬이나 CDR, DVD, HD DVD, 그 다음에 블루레이, HD DVD는 이제 없어졌죠. 이건 일본 방식이었고 이게 한국 LG에서 이게 그 표준한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이에요. 블루레이는 LG에서 LG하고 히타치인가? 뭐 이렇게 두 개 회사가 연합해가지고 했었고 HD DVD가 아마 소니하고 삼성이었을 거예요. 근데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블루레이가 선정되면서 차세대 저장 장치로 우리가 만들어졌었죠. 지금도 많이 쓰나요? 블루레이? 예,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얘가 이제 이렇게 발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얘네는 레이저빛을 쏴요. 레이저빛을 쏴가지고 쓰는 거고. 자, 웜이라고 하는 거는
안전이나 법적인 이유로 한 번 기록된 후에는 변경돼서는 안 될 자료, 즉 은행이나 중개소의 거래 내역이나 이미지, 문서 등을 저장할 때 주로 사용해요. 뭘 쓰면 될까요? CD, R을 쓰면 되겠죠. 또는 DVD, R을 쓰면 되겠죠. 한 번만 레코딩 되는 거예요. R이 레코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 다음으로 이제 블루레이라고 하는 애가 나옵니다. 이제 블루레이라고 하는 애는 얘는 블루가 뭐야? 파란색 빛이에요. 그래서 CD롬부터 쭉 발전이 된 거야. 그래서 DVD보다 10배 저장할 수가 있어요. 얘는 청자색 레이저를 써요. 그래서 블루레이예요. CD, DVD, 블루레이가 디스크 크기는 똑같지만 이 정밀도가 다릅니다. 됐죠? 그래서 DVD는 605 나노밀리인데 얘는 405 나노밀리의 파장의 청자색 레이저를 이용해요. 그래서 최대 100기가까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별로 구성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LTO, 얘도 이제 출제됐던 아이인데 개방 선형 테이프예요. 고속 데이터 처리와 대용량 형식으로 만들어진 백업용 테이프 시스템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됐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얘는 테이프 방식이라서 순차 접근 방식의 저장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SSD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장착이 되어 있죠? 반도체를 이용한 거예요. 바로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스마트폰도 다 바로 이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CD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속도가 있거든요. 등각 속도, 등선 속도가 있는데 이 등각 속도는 consist angular예요. consist가 뭐야? 고정이죠, 고정. 얘는 뭐야? 각도죠. 그래서 고정 각도 velocity고요. 얘는 consistent linear예요. linear라고 하는 건 선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언제나 회전 속도가 일정해서 스핀들 모터에 무리가 없으며 한 바퀴 도는 동안 최외곽에서 읽어드리는 데이터 양과 최내각에서 읽어드리는 것보다 2.5배가 많대요. 왜 그럴까? 우리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속도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양과 여기에서 요만큼, 이게 각도를 이렇게 쳤을 때 요 양과 요 양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 배가 최내외각의 차이가 2.5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속도가 똑같은 애예요.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가다 보니까 정밀도, 밀도가 얘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CLV 방식이 나온 거죠. 얘는 여기에서는 좀 어떻게 돼? 빨리 지나가도 여기선 천천히 지나간다든지 반대인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속도가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우리가 밀도 기준으로 저장하는 것을 우리 CLV라고 해요. 예전엔 출제됐는데 요즘엔 출제 안 되니까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USB 메모리 없으신 분들 없으시죠? 안 써보신 분들 안 계실 것 같고요. 자, 핫플러그라고 하는 거는 우리 USB 메모리 또는 USB 마우스, USB 키보드 전원 켜져 있는 상태에서 꽂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안 됐어요. 예전에 USB가 없을 당시에는 컴퓨터를 무조건 끄고 그 다음에 장치를 꽂았어야 됐어. 이걸 바로 핫플러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외부 장치에 탈착이 가능한 것을 핫플러그라고 이야기한다. 다음에 USB OTG라고 하는 거 많이 쓰시죠? 뭐야? 우리 스마트폰에 메모리 옮길 때 OTG 메모리 사가지고 밑에 스마트폰에 꽂아가지고 저장한 다음에 컴퓨터로 옮기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메인 컴퓨터 개입 없이 스마트폰이나 MP3 플레이어 같은 포터블 장치 간에 동작될 수 있도록 된 USB 규격이에요. 요즘엔 타입C 또는 라이트닝, 아이폰은 라이팅 쓰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다음에 이제 전자 파일링 시스템인데 실제로 파일을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필요한 서류를 바로 꺼내 쓸 수가 있어요. 관리가 편해. 됐죠? 예전에는 캐비넷 큰 거에다가 종이 다 넣어놓고 뭐 10년 지나면 폐기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다 전자적으로 기록이 되니까 굉장히 관리가 편해진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서 관리가 명확해지고 전달이 쉬워졌어요. 정확한 의사결정, 기록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공용 파일에 대해서 개인 물권화를 방지할 수 있어요.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사무 환경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20대 때만 해도 동사무소에 가면은 뒤에 그 캐비넷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공무원분들이 무슨 뭐 토지과, 뭐 농지과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을 다 넣어놓는 거야.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 거. 그지? 이게 다 파일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중복 문서 제거, 불필요한 문서 폐기, 신속한 검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전자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죠.
모든 자료나 도면 이런 것들을 다 전자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을 전자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장 매체로 자기 기록형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이런 것을 쓰고 고밀도의 기억이 가능하고 보안성 및 즉시성, 고속의 검색 기능, 저렴한 가격, 통신 기능 등을 갖는다. 대신에 이런 전자 파일링 시스템은 자료의 저장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억 장치의 이제 접근 속도예요. 제일 빠른 애가 레지스터고 그 다음에 캐시, 램, 롬, 자기 디스크, 광 디스크, 플로피, 자기 테이프예요. 이게 컴퓨터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CPU잖아요. CPU 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격 장치인 여기 램이 있는데 램하고 CPU하고 주 사이에 뭐가 또 있냐면 여기에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건 뭐야? 주격 장치와 CPU 사이의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연관 메모리는 바로 이런 캐시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는 개념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컨텐츠 어드레서블 메모리예요. 주소로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뭘로? 내용을 의해서 참조해요. 주소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 의해서.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가상 메모리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은 커다란 게임 같은 거 실행을 하면 어때요? 예전에 하드디스크 쓸 때 득득득득 하면서 막 게임 큰 거 실행하려면 5분씩 걸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야? 주격 장치의 기본 개념은 뭐야? 모든 프로그램이 적재돼야 돼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야 실행이 돼요. 그런데 주격 장치가 만약에 1기가야. 근데 게임이 2기가야. 그럼 어떻게? 실행이 안 되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의 1기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격 장치처럼 가짜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가상 메모리라고 그래요. 바로 이 단계에서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지고 하드디스크가 그거 긁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래요? 예, 주격 장치 용량을 키워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래요? 야, 하드디스크 속도를 높은 걸로 해. 요즘엔 그래서 SSD를 쓰다 보니까 SSD 성능이 좋아가지고 이 가상기억 장치는 무조건 쓰거든요. 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빠르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스마트폰도 다 동일해요. 이거 누가 제안한 거라고? 폰 노이만이요. 자, 이번에는 기억 용량 단위예요. 얘는 킬로. 10의 3승이죠. 1000이에요, 1000. 10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0만이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평균 고장 간격이라고 하는 애는 얘는 뭐야? 신뢰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신뢰성. 즉, 이 장치가 얼마나 1년 동안 고장이 몇 번 나니?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걸 측정하기 위한 단위로 쓰이는 거고, MTTR은 뭐냐? Mean Time to Repair. 평균 수리 시간이에요. 얘는 평균 고장 시간이야. Failure Time. 고장 난 시간. 여기엔 가동 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장 안 났으면 가동된 만큼.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1시간이 고장 났어. 그러면 가동 시간은 99가 되겠죠? 이런 거죠. Mean time to between pair. 얘는 뭐야? 여기 A라고 하는 100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정도 위치에서 뭐 2시간 정도 고장이 났고 다음에 뭐 90 정도 수준에서 1시간 정도 우리가 고장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 평균 고장 간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네 공식도 예전에 출제됐는데 요즘에는 잘 출제 안 되더라고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하드웨어 기술이 마무리가 됐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